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사.이구 30주년을 맞아 아픔을 딛고 인종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4.29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이번 캠페인은 이번 주 금요일에 시작돼서 4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샌퍼난도 밸리와 산타클라리타를 포함하는 주 하원 40지구에 한인 애니조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5천여 명의 한인 유권자들이 거주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갤런당 $5 83센트를 기록 중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지난 7일 사이에 10센트 이상이 하락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내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합니다. 이번 제재는 키이우 인근 도시 부차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부차 학살 의혹에 대해 러시아군의 고의적인 군사 행동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은 IS를 비유하며 러시아를 유엔 안보리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 본토의 실질적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군 사이버 사령관은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며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관련 예산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선인 측에서 요구했던 이전 비용보다 적은 예비비가 우선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가 매년 수억 원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과 관련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인사청문회에서 설명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공정과 상식 원칙에 맞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핵관으로 불린 권선동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그리고 당선인의 입이었던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민주당은 경기지사 예비 후보 간 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1년 4개월여 만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즈에 출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당국자 발언과 국채 금리 급등에 하락했습니다. LA로는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 57도가량, 내일 낮 최고기온 오늘보다 많이 올라간 91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4월 5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미 정부가 내일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등 대러시아 추가 제재를 발표합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유럽연합과 주요 7개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제재에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신규 투자 금지, 러시아 금융기관과 국영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러시아 정부 당국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제재가 포함됩니다. 이 당국자는 새로운 제재 패키지는 러시아에 엄청난 비용을 부과해서 러시아가 경제적, 재정적, 그리고 기술적 고립의 길로 더 나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추가 제재는 숱한 제재에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종식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특히 최근 키이우 인근의 도시 부차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합니다. 이와 관련해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추가 제재 예정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부차 학살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의 키이우 외곽, 부차 등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서방 측은 러시아 외교관을 200명 넘게 추방한 데 이어 강력한 추가 제재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부차 등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증거가 드러나자 유럽은 격분했습니다. 이탈리아는 곧바로 러시아 외교관 30명을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ia istruzione il segretario generale del Ministero degli Affari Esteri, l'ambasciatore Ettore Sequi,
ha convocato questa mattina alla Farnesina l'ambasciatore della Federazione Russa in Italia.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과 덴마크, 스웨덴, 체코 등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도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하고 소속 외교관들을 추방했습니다. 이틀 사이 추방 결정이 내려진 러시아 외교관은 200명이 넘습니다. Las insoportables imágenes que hemos visto de la matanza de civiles en la localidad ucraniana de Bucha tras la retirada del ejército ruso nos indignan profundamente. Y España exige que los crímenes de guerra sean investigados de forma inmediata y que los responsables sean castigados por ello. 서방 측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추가 제재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는 그중 하나로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제안했습니다. 한 해 40억 유로, 우리 돈으로 5조 3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아울러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에 대한 검토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We will make them broader and sharper so that they cut even deeper into the Russian economy.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역시 러시아를 옥죄할 새 제재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 학살 의혹에 대해 러시아군의 고의적인 군사 행동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블린컨 장관은 오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로 향하기 직전 취재진에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서 물러나면서 그곳에 남긴 죽음과 파괴를 전 세계가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부차 지역에 남겨진 공포를 목격하고 있다며 이는 말 그대로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우리가 부차에서 본 것은 악당 부대의 무작위적인 행동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죽이고 고문하고 강간하고 잔악 행위를 저지르는 고의적인 군사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화상연설에서 러시아군을 IS에 비유하며 러시아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마리우폴은 90%가 파괴돼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KBS가 전합니다. 트레이드 마크인 국방색 셔츠 차림에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으로 나타난 볼라디미르 젤렌스킨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회의 실시간 화상 연설을 통해 최소 300명 이상의 민간인이 부차 지역에서 살해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군을 이슬람 국단주의 테러 단체인 IS에 비유하며 유엔이 행동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Максимальна співпраця з міжнародними інституціями, залучення Міжнародного кримінального суду, повна правда, повна відповідальність. Впевнений. 또 러시아의 침공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저질러진 가장 끔찍한 전쟁 범죄라며 유엔이 협력해 러시아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Або покажіть, як можна переформатуватись і працювати реально заради миру. Або, якщо ваш чинний формат безальтернативний і виходу просто немає, то далі тільки саморозпуск. 한편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서 병력의 대부분을 철수시킨 러시아군이 동남부 지역을 집중 공격하면서 항구 도시 마리오폴은 90%가 파괴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시 당국이 밝혔습니다. 보이첸코 마리오폴 시장은 12만 명 주민이 여전히 도시에 남아있다며 이미 인도적인 재앙 수준이라고 참상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사정원입니다. 연방국세청은 러시아와의 당국 간 조세 정보 교환을 중단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처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의 부를 늘리거나 러시아 반체제 인사나 우크라이나 시민 박해를 촉진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러시아에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이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어떤 조세 정보도 교환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처는 정보 교환 중단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폴 나카손의 미군 사이버 사령관이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나카소네 사령관은 오늘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을 사이버 부문에서 미국의 전략적 도전을 제기하는 국가로 적시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이란에 대해 정교함과 행동, 의지가 점점 커지는 사이버 적대국이라며 우리는 이런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해킹과 암호화폐 절취 등 범죄 조직을 통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돈을 주고 사이버 행위자를 고용해 이용한다며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의 활동을 막기 위해 국무부, 재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의장이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미 본토의 실질적 위협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이 파견한 한미 정책대표단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서 한미 간의 전략자산 전개를 협의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이 미 본토의 실질적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무기 시험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미 본토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이딴 무기 시험과 그에 따른 기술 진전의 위험성을 지적한 겁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은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미 간 전략 자산 전개와 관련해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전략 자산 배치, 전개에 대해 상당히 깊은 논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략 자산 전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 억제 강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미 간에 협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을 격상하자는 내용을 담은 윤석열 당선인의 친서도 전달했습니다. 방미 대표단은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한 데 이어 곧바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만나 한미연합훈련 재개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라디오 설리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L,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함께 마련합니다. 다섯 시 16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이 시간 프리웨이 각 구간들의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405번 프리웨이 양방향 벌써부터 심한 정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405번 노스 방면은 버뱅크 블루버드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고, 특히 윌셔 구간부터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교차하는 구간 8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역시 피코 블루버드 구간부터 거북이 걸음으로 느리게 움직이면서 정체 구간이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 눈에 띄는데요.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이스턴 애비뉴 출구, 역시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멀드윈 애비뉴 출구에 각각 사고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01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과 40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이 교차하는 구간에도 조금 전 역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애비뉴 26 화재가 발생해서 보고도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4.29 폭동 30주년을 맞아서 아픔을 딛고 인종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4.29 캠페인이 런칭됩니다. 자세한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일 LA시청에서 페이스의 주최로 열린 4.29 캠페인 론칭 기자회견에서는 한인과 흑인 사회 단체장을 비롯해 에릭 가세티 LA 시장을 필두로 케빈 드레온, 미치 오페럴, 니티아 라만 LA 시의원 등 로컬 정계 지도자들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이들은 4.29 폭동의 아픔을 딛고 커뮤니티 간 화합해야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페이스의 임혜빈 대표는 4.29 폭동은 한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역사라며 이번 4.29 30 캠페인을 통해 커뮤니티 화합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date the riots broke out is a painful memory, an ugly memory in our city and country's history. But today, as we announce the launch of our 4.29 campaign,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4.29 폭동 당시의 기억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많은 주민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이제는 커뮤니티들이 서로 도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In other words, we carry this trauma in our bodies, in our souls, in our city for a long time. But how do we get rid of trauma? By talking about it? 케빈 드레온 14지구 시의원은 4.29 폭동은 끝났지만 최근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아시안 인종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점 등은 아직까지 한인과 흑인을 향한 인종혐오 정서가 만연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는 모든 커뮤니티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ust 2 years ago, our streets poured out with the protests against the cruel and senseless killing of George Floyd, whose life was stripped away. We have witnessed countless acts of violence against Asian Americans. 파바월드의 명원식 대표입니다. 30년 전 저희는 오해와 편견으로 인하여 슬픔과 아픔의 영상을 겪었습니다. 4.29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평화를 위한 화합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29는 Service, Advocate, Inspire, Give, Unite의 약자로 30주년을 맞이한 4.29 폭동을 기억하는 다양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는 8일에는 위시어 감리교회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연합 조찬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폭동이 일어난 오는 29일에는 폐회식을 갖고 폭동 이후 커뮤니티 관계 회복에 힘쓴 지역사회 지도자들에게 Heroes of Hope 어워드 시상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KTLA, ABC 등 주류 매체들도 참여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윤입니다. 리버사이드 지역에 건립을 추진 중인 도산 안창호 선생 기념관이 캘리포니아 시트러스 스테이트 히스토릭 파크 인근에 있는 시 소유 부지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는 최근 리버사이드 시로부터 임대 가능 후보지 10에이커 정도를 전달받았다며 전문가의 분석 등을 통해 조만간 시정부에 답변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부지는 일단 50년간 1달러 또는 무상으로 도산기념관에 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도산기념관 건립 사업은 기념관 본관과 체험관,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종합교육센터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소 400만 달러의 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총영사관이 제20대 한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영사관은 5월 10일에 개최되는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희망하는 한인들은 내일까지 총영사관으로 신청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자는 성명과 생명월일, 여권번호, 미국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소속 단체와 직위를 적은 뒤에 이메일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총영사관으로 보내면 됩니다. 참가 신청자에 대한 초청 여부는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며 항공료와 체재비 등 일체 참가 경비는 자비 부담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샌퍼난도 밸리와 산타클라리타 지역을 포함하는 가주 하원 40지구 의원직에 재도전하는 한인 애니조 후보가 오늘 라디오 서울 방송을 방문해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민주당의 애니조 후보가 오늘 6월 예선에서 가주 하원 40지구에 도전합니다. 40지구는 포토렌치, 그라나다 힐스, 체스월스, 노스리지, 바렌시아, 스티븐슨 렌치, 캐년 컨트리 등 한인 밀집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애니조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라티나인 38지구 공화당 현직 수제 발레리데스 의원 그리고 급진보적인 민주당 출신의 백인 여성 필라 시아부 후보와 겨루게 됩니다. 2년 전 애니조 후보는 7명의 후보가 난입했던 가주 하원 38지구 선거에서 아쉽게 결선 진출에 실패했는데 이번에 현직 수제 발레리데스 의원과 다시 겨루게 됩니다.
선거구 재조정으로 가주 38지구가 40지구로 바뀌면서 민주당 유권자 비율이 늘어나 민주당 42%, 공화당이 29%, 무당파가 27%로 유권자 성향이 민주당 쪽으로 크게 기운데다 무당파가 많기 때문에 온건 민주 성향인 애니조 후보가 무당파 유권자를 흡수하면 유리한 판세가 됩니다. 이 지역 동양인 유권자는 15%로 이 중 필리핀계가 가장 많고 뒤를 이어서 한인 유권자가 5천 명을 웃돌아 한인 유권자들이 결집하면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애니조 후보는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애니조 씨는 지역 유권자들에게 절실한 현안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소자영업자분들한테 팬데믹 릴리프를 빨리 전달을 하는 거. 왜냐면 아직까지도 50% 이상이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자영업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려가지고 빨리 다시 비즈니스를 계속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후 변화를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산불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산불 예방, 산불 대책 이런 거를 더 집중적으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 문제. 왜냐하면 지금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포토렌치에서 27년을 거주해온 토박이인 애니조 후보는 1970년대 초등학교 때임이나 캘스테이트 LA를 졸업하고 앨런 크랜스턴 전 연방 상원의원과 전 가주와 하원의장 보좌관을 거쳐서 LA 수도 전력국 커미셔너를 역임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지녔으며 현재는 홍보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 세일즈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선은 6월 7일로 예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후보가 결선에서 맞붙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차량 도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범죄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이 LA 경찰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 차량 도난 발생 건수는 2,140건, 2월엔 1,937건이 보고됐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차량 도난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은 다운타운이었고 보일하이츠와 웨스트레이크 그리고 한인타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인타운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총 861건의 차량 도난 사건이 접수됐는데 고급 차량의 비율이 높아서 지속적으로 절도범들의 타겟이 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LA시에서 진행된 총기 바이백 프로그램을 통해서 260정 이상의 총기가 회수됐습니다.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은 지난 3월 플로렌스와 베나이스, 윌밍턴 그리고 웨스트체스터 지역에서 실시한 총기 바이백 프로그램을 통해 고스건 15정을 포함한 267정의 총기류가 회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총과 샷건 그리고 고스건은 $100, 공격용 화기는 $200씩의 기프트 카드로 교환되었습니다. LA시는 총기 바이백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17,000여 정의 총기를 회수했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져 오던 남가주 슈퍼마켓 노사의 협상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국제식품상업 노동자연맹 남가주 지부는 어제 슈퍼마켓 대표 측과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랄프스와 본스, 파빌리온스 그리고 알버슨스 등 남가주 대형 마켓들의 파업은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노조는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시간당 $5씩 임금 인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사측은 3년간 시간당 60센트씩 총 $1 10센트를 올릴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노사 양측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현재 코로나19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주민은 297명으로 어제보다 10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42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708명, 사망자는 12명이 보고됐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LA 카운티의 일일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83명으로 전주와 비교해서 19%가 증가했다고 보건국은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평균 14명으로 전주와 같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솔린 평균 가격이 가장 높은 주는 캘리포니아로 나타났습니다. 트리플레이는 캘리포니아주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갤런당 $5.83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평균 4달러 17센트와 비교하면 1달러 66센트가 높은 가격입니다. 갤런당 55달러 22센트를 기록한 하와이가 전국 2위였고 네바다주가 5달러 17센트로 3위, 그 뒤를 4달러 71센트인 알래스카가 이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1.9센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5달러 96센트로 캘리포니아주 평균보다도 높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 역시 7일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며 어제보다 1.8센트 하락한 갤런당 5달러 91.2센트를 기록 중입니다.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은 지난 8일간 11센트,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는 7일간 11.7센트가 떨어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신구 권력 갈등으로 비춰졌던 새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관련 예산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선인 측에서 요구했던 이전 비용보다 130억 원 정도 적은 예비비가 우선 처리될 예정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안건이 오늘 임시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계획 발표 17일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한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예비비 관련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최대한 빨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초 윤 당선인 측이 제시했던 예비비 규모는 집무실 리모델링과 국방부 이전 비용 등 모두 496억 원. 이 가운데 360억 원 정도가 우선 통과될 예정입니다. 130억 원이 적은 건데 한미연합훈련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유관부서 사무실로 들어갈 일부 대통령 비서실 입주 비용은 제외한 겁니다. 국방부 등 기존 입주 기관이 이사 나가는 비용은 모두 이번에 통과될 예정이지만 훈련 유관부서 이사 시점은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 측 계획을 큰 틀에선 존중하되 문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정부 교체기 안보 공백은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추가 예비비 처리는 한미훈련 종료 시점인 이달 말을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구 권력 갈등 양상을 보였던 이번 사안에 대해 일단 당선인 측과 청와대 모두 지난달 말 회동 이후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큰 틀에서의 협조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5월 10일 이후 청와대 개방 준비를 본격 시작한 인수위는 홈페이지에 청와대 이전과 개방 메뉴를 추가했습니다.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차 취합한 국정과제 115개를 압축하는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무엇보다 대선 공약을 제대로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협치 차원에서 이재명 전 후보의 공약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분과별 국정과제 초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압축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취합된 1차 국정과제만 115개, 여기에 실천과제는 587개에 달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무엇보다 약속했던 공약들이 국정과제에 제대로 담겼는지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이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검토 자료들을 잘 패스 받아가지고 보시면은 이거 왜 이런 공약을 국민들께 약속드렸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며 민생 밀착형 국정청사진을 주문했는데 이에 따라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극복 방안과 윤 당선인이 강조해온 부동산 세제 개혁이 중점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인수위는 민주당 이재명 전 후보의 공약을 비롯해 다른 당 대선 공약도 국정과제에 함께 녹여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삶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경쟁자의 공약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앞으로 펼쳐질 여소야대 전국에서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선언적인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당 공약이라서가 아니고 기존의 선거 과정에서 공약 드렸던 항목의 어떤 보다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짜면서요.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시는 사항들을 참고하고 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인수위는 우선 이번 달 중순 중간점검까지 1차 취합한 국정과제를 추려 보완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근 4년여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매년 수억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이미 검증을 한 사안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설명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공정과 상식 원칙에 맞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후보자의 김앤장 고액 고문료 논란. 윤석열 당선인 측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점도 알았지만 능력을 우선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역량과 경륜과 지혜로 이 국정을 새롭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총리 후보자, 적임자로 내정을 했음을 발표를 했음을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추가 설명 없이 인사청문회에서 숨김없이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할 테니까 거기에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해가지고 또 거기서 제가 상식이 모든 거를 설명을 하고 해가지고 이런 가운데 한 후보자가 지난 1년간 S-오일에서 사회이사로 활동하며 8천만 원 정도 급여를 받은 사실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김앤장에서 한 역할에 대해 국민들이 의아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월 3,500여만 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한덕수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신중론을 거듭 밝혔습니다. 급격한 인상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했는데 어제부터 시작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여야의 관심이 6일 지방선거에 쏠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선인의 복심으로 선거를 치를 채비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린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고 당선인의 입이었던 김은혜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지사 예비후보 간 룰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권 의원은 수직적 당청 관계에서 벗어나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자신이 적임자라고 호소했습니다.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당정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지만 다가올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선 당선인의 복심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데 당내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대선 이후 줄곧 당선인 대변인직을 수행해온 김은혜 의원은 배현진 의원에게 자리를 넘겼습니다. 오늘 이 브리핑은 당선인 대변인으로서는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윤핵관들의 강력한 권유로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저울질해온 김 의원은 고심 끝에 출마 결심을 굳히고 오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일찌감치 출사표를 낸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이 치열해지는 건 좋은 일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물밑으론 팽팽한 기싸움이 읽힙니다. 윤심이든 아니든 저는 우리 국민의힘 이번에 경기도지사 이 중요한 선거는 그 경선 과정이 정말 치열하고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한 분이라도 더 좀 출마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지사 후보를 가리는 당내 경선 룰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른 경선이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하자 경쟁 상대인 조정식 의원은 당내 경선을 국민참여 경선으로 치르자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유력 후보의 경선룰 공정성 시비, 이와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당원과 국민을 필요하게 하고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둘러싼 당내 여진도 이어지고 있는데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출마는 본인 결심 문제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당국자 발언과 국제금리 급등에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280.70포인트가 하락한 34,641.18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57.52포인트가 떨어진 4,525.12, 나스닥 지수는 328.39포인트가 빠진 14,204.17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추가로 나올 것이라는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1달러 32센트 하락한 배럴당 101달러 9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에 지명된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가 다음 달 연준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에 착수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오늘 미니애폴리스 연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이르면 5월 회의에서 대차 대조표를 빠른 속도로 축소하기 시작하고 금리를 연속으로 올림으로써 통화정책 긴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전 주기에 비해 회복이 훨씬 더 강하고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와 비교해 훨씬 더 빠르게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에서 가장 비둘기 성향 인사로 알려진 브레이너드 이사는 연내 7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한 동료 위원들과 대체로 뜻을 같이 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더 강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2월 상품 서비스 등 무역 수지 적자가 892억 달러로 1월보다 0.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1월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입니다. 지난달 무역 적자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85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수입은 3,178억 달러로 전월보다 1.3%, 수출은 2,286억 달러로 1.8%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상품 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였던 1월 1,179억 달러에서 2월에는 1,163억 달러로 소폭 축소됐지만 지난해 말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서비스 수업은 전월보다 24억 달러 증가한 516억 달러로 집계됐는데 상당액은 동계올림픽 중계권료 인상에 따른 일시적 상승분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습니다. 자동차 안전규제당국이 전기차 화재 위험과 관련해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조한 전기차 배터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 13만 8,324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너럴 모터스, 머세디스 벤츠, 현대차,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등 5개 자동차 회사가 2020년부터 LG 배터리 결함 등에 따른 화재 위험을 사유로 연쇄 차량 리콜을 한 데 이은 것입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물론 이 회사의 배터리 장비를 구매한 다른 자동차 업체들에게도 연락을 취해 안전 리콜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혼다가 소니에 이어서 GM과 손을 잡고 세계 시장에 투입할 전기 자동차를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배터리는 GM이 개발한 것을 탑재하면서 2027년 이후 북미를 시작으로 세계 시장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두 회사 공장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차를 설계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기로도 했습니다. 생산 대수는 양사를 합해서 수백만 대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베 도시로 혼다 사장은 혼다와 GM이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 대수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기술 영역에서의 협업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기업인 워너미디어의 제이슨 킬라 CEO가 케이블 채널 사업자 디스커버리와의 합병을 앞두고 사퇴를 공식화했습니다. 킬라는 오늘 직원들에게 사임 의사를 알렸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킬라는 내부 메모에서 디스커버리와의 합병 완료가 임박함에 따라 지금이 사퇴 의사를 알릴 적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워너미디어는 전국 최대 통신사 AT&T에서 분리된 뒤 디스커버리와 합쳐 새로운 미디어 그룹으로 재탄생합니다. 두 회사의 합병 절차는 이달 말 완료될 전망입니다. 애플이 6월 6일부터 10일까지 연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행사인 세계 개발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애플은 올해도 쿠퍼티노 본사 애플파크에서 세계 개발자 대회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를 실시간 스트리밍할 계획이라며 행사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애플은 첫날인 6일 애플파크에서 일부 개발자와 학생들을 초청해 기조연설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대면 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이 3개 로켓 발사 업체와 인공위성 발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주 인터넷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항공사 보잉과 로키드 마틴의 합작법인인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 프랑스의 위성 발사 기업 아들리안스 스페이스,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등 3개사와 최대 83회의 위성 발사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로켓 발사 계약이 상업용 우주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은 계약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계약은 수십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CNBC는 전망했습니다. 지난 3월 서비스 지수가 전월보다 개선됐습니다. 공급관리협회는 오늘 지난 3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8.3으로 전달 56.5보다 개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58.3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는 3개월 연속 둔화 뒤에 3월에 소폭 개선됐습니다. 3월 서비스업 경기 모멘텀이 개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제한이 대폭 완화되면서 경기가 개선됐습니다. 정보제공업체 스탠더드앤푸어스 글로벌에 따르면 3월 S&P 글로벌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확정치는 기절 조정 기준으로 58.0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된 예비치이자 월스트리트저널 예상치인 58.9보다는 살짝 낮았지만 전월치인 56.5보다 높았습니다. 지수는 50을 훌쩍 상회하며 경기 확장 국면 또한 유지했습니다. S&P 글로벌은 민간 부문 사업 업황이 약 8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가속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공급자의 비용 압박을 가중했습니다. S&P 글로벌은 사업장의 투입 비용이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치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골프 왕자 타이거 우즈가 마침내 필드에 복귀를 합니다. 우즈는 조지아주 어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열리는 PGA 투어 시즌 첫 번째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 골프 대회에 출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우즈가 PGA 투어 정규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2020년 11월 마스터 이후 1년 4개월 23일 만입니다. 우즈가 만약 이번 마스터즈에서 우승을 하면 잭 니클라우스의 통산 최다 우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역시 니클라우스가 가진 최고령 우승 기록도 갈아치우게 됩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우즈의 기자회견 직후 1라운드 조편성을 발표했는데 우즈는 동부 시간으로 7일 오전 10시 34분 루이 우스트히즌 그리고 호아킨 니만과 함께 1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가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새 시즌을 맞이합니다. 김하성은 오늘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시범 경기에 9번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서 1타수 1안타 볼넷 1개를 기록한 뒤에 6회 대수비와 교체됐습니다. 오늘 경기를 끝으로 시범 경기를 마무리한 샌디에고는 내일 하루 휴식을 취한 뒤에 7일 아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개막전을 치르게 됩니다. 샌디에고에서는 다르비슈 그리고 아리조나에서는 메디슨 범가노가 개막전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최지만 선수는 볼넷 2개를 얻어서 시범 경기 6경기 연속 출루를 이어갔습니다. 최지만은 아틀란타 브레이브스와의 시범 경기에
3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서 1타수 무안타 볼넷 2개를 기록했습니다. 탐파베이는 내일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상대로 마지막 시범 경기를 치른 뒤에 8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시즌 개막전을 갖습니다. 피츠버그 파이러츠의 박효준 선수도 순조롭게 개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효준은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시범 경기에 1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서 3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피츠버그의 28인 개막전 로스터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박효준은 내야 백업으로 개막 엔트리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는 딱 한 번 등판으로 시범 경기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정규 리그를 데뷔합니다. LA 다저스의 유니폼을 입은 2013년 이후 류현진이 시범 경기 실전에 한 번만 등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론토는 오늘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경기를 끝으로 시범 경기를 모두 마무리하고 토론토로 이동을 합니다. (4월 5일) 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내일부터는 남가주 일대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집니다. 지역에 따라 최고 103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 11시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 특히 샌퍼난도밸리와 산타클라리타, 샌게브리얼 지역 등이 가장 높은 기록을 보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벤츄라 카운티 해안에는 내일 아침까지 파도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LA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 산악지대에는 내일 새벽 3시까지 강풍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바람도 가볍게 불겠습니다. 밤 최저 57도, 내일은 맑은 날씨 보이면서 낮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무려 10도 이상 올라간 91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밤 최저 62도로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한편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 96도를 육박할 것으로 LA 지역은 예보되고 있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92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는 97도, 해안 지역 83도로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과 내일 흐리고 바람도 10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70도, 내일은 맑은 날씨에 낮 최고 81도가량 되겠습니다. 한국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6도로 예상됩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